그랬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덥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김 집사가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박 집사한테 얘기했다면,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요. 내일 모레는 이제 호주가 1788년에 처음으로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상륙한 그런 날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 사관이 내일을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건은 객관적이죠. 하지만 사관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는 승자의 논리에 의한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긴 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6년 전에 이제 그레엄 맥도널드라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반 사업을 하다가 이 사회가 계속해서 세속화되면서 이제 공교육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호주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고 호주의 모든 유물이라든지 뭐 유산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기독교와 관계됐다는 것을 알고 이분은 자기의 사업을 접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이 호주의 유산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날짜의 어떤 공휴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돈도 거의 인물들이 다 기독교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가지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노트 비스켓 있지 않습니까? 아노트 비스켓을 만드신 분은 윌리엄 아노트입니다. 이분은 구세군 병사였습니다. 구세군 병사였다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5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이제 구세군 사관이 됐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아노트 비스켓을 이제 같이 경영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사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비스켓이 SAO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스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SAO는 뭐의 약자냐면 Salvation Army Officer의 약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앙교육하기는 참 힘들지라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1770년에 캡틴 쿡, 이 캡틴 쿡은 이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쿡 아일랜드도 이 사람을 기념해서 쿡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섬들은 물론 이 동쪽에 더 가까워서 해 뜨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는데 뉴질랜드의 도시로서 첫 번째 해 뜨는 것을 바라보는 곳이 기스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스본에 가면은 바로 이 캡틴 쿡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캡틴 쿡은 당시에 호주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영국에 보고했었던 그런 이제 선장입니다.
1770년에 보타니 베이에 이제 옵니다. 보타니 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장이 있는데 그쪽 베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걸 상세하게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런데 영국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도 부정적인 게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게 해서 우리의 돌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웃을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죠. 모든 사건들은 다 좋거나 다 나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양날이 있고 그 안에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서 우리한테 아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은 정말로 못 살았는데 이제 산업혁명과 같은 이제 산업화가 일어났죠.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성장됐지만 그 산업화로 인해서 이 노동자들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인권을 유린당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를 하고 유린을 해서 자기네들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막 크게 벌어지게 됐죠. 농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시화로 모이게 됩니다. 공장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빈민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더 길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억눌린 자들, 자기 몸으로뿐이 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다 보니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들게 됐습니다. 차라리 산업화가 없었으면 그냥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산업화로,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인구가 집중하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고 사회의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디에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안으로서 생각한 것이 바로 페널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식민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죄수들을 보낼 그런 식민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가까운 미국 쪽으로 이 죄수들을 보냈는데 미국이 1776년 독립을 하면서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캡틴 쿡이 보고했었던 이 다운 언더로 보내겠다. 밑에 남쪽에 있는 땅, 오스트랄리아라는 뜻이 남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다운 언더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1787년 11척의 배를 타고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죄수선이라니까 다 죄수인 줄 아는데 한 반 조금 넘게 죄수고 나머지는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죄수들을 다루는 군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1500명 정도가 이 캡틴 쿡이 가르쳐준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죠.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영국에서 출항을 해서 8개월 걸려서 보타니 가든에 딱 들어왔습니다. 보타니 가든에 들어왔었던, 여기는 보타니 가든의 락입니다. 아서 필립 선장이 보타니 가든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죄수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알고 이 필립 선장이 다른 곳을 갔다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이제 간 곳이 이때가 1월 18일이었습니다. 간 곳이 맨리라는 곳을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맨리입니다. 거기는 1월 21일 날 맨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을 탐사를 해서 어디가 우리가 정착하기가 가장 좋은 곳인가를 이제 캡틴 필립 선장이 이제 찾았던 것이죠. 1월 21일 날 맨리를 갔는데 그 맨리에서 원주민들이 근육질의 남성다운 원주민들이 이 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 필립 선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와, 정말로 맨리라는 게 근육질 남성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맨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락스입니다. 여기에서 필립 선장이 도착을 하고 이제 나머지 모든 배들이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면서 1788년 1월 26일 유니언 잭 영국기를 딱 거기에 꽂으면서 여기는 이제부터 영국 땅이야, 영국의 영토야, 그렇게 선포한 곳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락스입니다. 크리스찬이었죠. 죄수들이라고 해서 유럽 전체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죄수들이라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2월 3일 날 리차드 존슨 목사님이 같이 왔습니다. 그분이 와서 여기에서 여기에 리차드 존슨 지금은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락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념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삶이 이게 생각했건처럼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개척지에서 이제 농경지를 개간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은 영국의 보급선에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보급선이 오다가 난파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 필립 선장은 거기를 갖다가 이제 NSW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초대 총독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교회의 문제보다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들이 더 급했습니다. 리차드 존슨 목사님이 교회를 먼저 세웁시다. 교회를 먼저 세웁시다. 그런데 세우지를 못하고 지금 농경지를 개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영국 본국에 요청을 했죠. 전문가들을 좀 보내달라. 전문가들을 자꾸 보내달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한 5년 있다가 1793년에 처음으로 정착민들이, 농부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호주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필립 선장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리차드 존슨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노예들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첫 번째 호주에서 지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1793년입니다. 이게 호주 최초의 교회입니다. 1793년에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년 후에 98년에 그 교회가 죄수들에 의해서 불이 탑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호주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역사가 뭐라고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국의 본토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영국이란 발음은 잉글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국이라고 하면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잉글랜드는 영국의 4개의 어떤 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4개가 모여서 UK,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그게 우리는 영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모든 것들을 중괄하고 잉글랜드의 종교는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입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입니다. 아일랜드에 대해서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차별한 것 그 이상의 차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 가운데서 앵글리칸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톨릭도 있었습니다. 항구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대부분의 리버풀에서 이 죄수선이 출발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락스에 그 안내 원에 이제 소개를 받고 락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랑 같이 있었던 그 한 부부가 있었는데 브라이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그러니까 그 남자죠. 브라이언이 1977년에 리버풀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1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배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배 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본국에서 아주 정착한 사람보다는 본국에서 삶이 그러니 다시 한번 새 삶을 살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788년에는 8개월이 걸렸는데 이분 1977년에 1개월이 걸려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800년에 에베네셀입니다. 혹스벨입니다.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오스트랄리아 개척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바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바로 이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졌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이 에베네셀의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는 락스의 광장에 이제 그 사암으로서 세워진 비석입니다. 저기엔 3면이 있습니다. 호주를 건국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빅 노예가 있고 여기 보이는 것은 병사들이고 또 저 반대면에는 세틀러해서 정착민들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호주를 건국을 했습니다. 호주를 건국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한 80대 20으로 남자가 80이고 여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할 남자들은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고 여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우리 20불짜리에 나와 있는 메리 레이비스도
영국에서 이분은 여자입니다. 이분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14살에 남장을 하고 말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주로 온 그런 여성입니다. 당시의 법을 보면은 이 죄수들도 일반 사람들과 병사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 병사랑 결혼을 해서 그 병사가 죽고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사회 사업가로서 변신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공이 인정이 돼서 호주 20불의 전면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아마 이 호주도 대부분 사람들이 남자들, 우리나라 아마 이민 온 분들도 남자들이 먼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인이나 애들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수민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민은 하와이 노동자들입니다. 하와이에 노동자가 필요해서 당신은 아직까지 1905년에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데 아직까지는 괜찮았었을 때입니다. 1902년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하와이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원을 했고 그래서 하와이에 1903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102명이었는데 정확하게 1903년에 우리 조선 사람이 하와이에 도착한 숫자가 102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숫자가 갔을나 참 저 나름대로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가 없었죠. 거기에서 노동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죠, 여자가. 그래서 본국의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여자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신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먼 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사진을 보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진을 보고 자기도 사진을 보내고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래서 사진 신부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고 사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에서 막상 하와이에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라고 그 보낸 사진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한 15년 차이가 나는 그런 사진을 받고 이제 결혼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는 한 15년 차이가 이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결혼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정착민들이 생기고 호주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는 것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이제 연원이 됩니다. 1월 26일을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에버리진이란 말이 뭐냐면 AB하고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그게 에버리진입니다. 오리지널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갖다 에버리진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있죠. 그게 이제 에버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을 인베이전 데이라고 합니다. 침략한 날이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날. 그래서 이 호주 사람들은, 백인들은 각 도시에서 1월 20일 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에버리지니들은
시위를 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많이 시위를 하는 보타니 베이에서 시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타니 베이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호주가 시작되는 이제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은 출애굽 2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전쟁 후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출애굽의 사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으며 그 광야 40년간을 어떻게 보내다가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른지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거기가 그렇게 꿈에 기르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조국정 부교님이 이거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제목은 Who are you입니다. 제목이 Who are you입니다. 너 누구니?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현재 너. 이게 타이틀입니다. 출판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3T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T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등장을 했을 땐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가 되죠. 그래서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T는 타겟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쓰는 그 타겟이 누군가가 분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불특정으로 하면은 뭐 아는 사람 알겠지 이게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쓰는 글을 누구를 향해서 쓰는지를 분명히 타겟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T는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제목이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딱 보면서 봐야 하면서 이거 들을만 하겠네? 이게 뭐지? 질문이 던져줘야지 마음을 가지고 듣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평범하면은 이게 그 제목에서부터 이게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업자인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타이틀은 Who are you라는 타이틀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책은 전혀 베스트셀러랑은 전혀 관계없는 책입니다. 그냥 동문끼리 모아서 글을 모아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Who are you라고 질문은 Who were you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Who are you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호주에 왔으며 그러다가 어떤 분은 호주에 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신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Who are you? 나는 누구인가? 너 누구니는 지금의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것이 분리됐다면 이것은 점입니다.
점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과거만 있으면 얼로 튈지를 모릅니다. 현재만 있으면 얼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된다면 선이 되고, 선은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Who will you be? 현재 있는 내가 과거의 나를 갖다가 만났을 때 내가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다면은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사건 자체보다도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갖다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 속은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연결이 됐을 때 미래의 방향을 제시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무엇을 배웠든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이거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남, 그분의 교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Who will I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건은 사관을 만나야 되고, 이 사관은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게 됩니다. 커다랗게 민족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이 호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겠죠. 기념을 하겠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사건들, 그 조각적인 사건들이 일련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